Why am I looking at you? You're a picture in a frame. I make believe you're next to me, but I know it's not the same. 빈칸 뒤에는 웹사이트라는 명사가 나와 있네요. 보기에는 I, my, me와 같은 대명사가 등장했고요. 자, 요거를 바로 대답하기보다는 처음에는 I, my, me 정도 생각하고 we, our, us 정도 생각한 다음 주격, 소유격, 목적격 요래한 다음 그냥 뒤에 뭐가 오는지로 먼저 하시는 게 더 정확하다고 했어요. 주격은 주어니까 뒤에, 그렇지. 자, 소유격은 그러니까 여기 명사 나왔으니까 소유격 고르면 되겠다, 그죠? we, our이니까 our 고르면 되죠. 이렇게 필기하면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정확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세요. 시험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꼭 적으면서 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뭐 I, my, me를 꼭 안 써도 되고요. 주소목 정도만 1, 2, 3도 괜찮습니다. 2번이 소유격이야. 아시겠죠? 근데 주소목 외우는 게 나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할 말 프리즈. 또 나왔다, 프리즈. 프리즈 동사 원형. 그래서 비짓이 나온 거예요. 이런 거를 명령문. 그럼 비짓은 뜻이 방문하다. 방문해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기 또 어스트로피 S, 콤마 S가 있죠? 그것도 소유격. 서비시스, 명.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거. 맨 앞에 if. 제가 그랬죠. 접속사 if, that, wh. if는 제가 왜 강조하죠? 이건 짧게 생기기도 했고 우린 가정법만 알거든. 그런데 접속사라는 생각을 못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if는 가정법도 되지만 가정법일 때도 접속사예요, 얘는. 그리고 관계대명사 우리 접속사인지 생각 못할 때도 많거든. 얘 뭐예요? 하면 관계대명사래. 접속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래. 뒤에 동사도 오는데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래. 접속사 안 된대. 아니에요. 걔도 접속사도 되는 놈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if가 접속사니까 동사 두 개란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have가 동사고요. 콤마 뒤에 프리즈 뒤에 있는 동사 원형인 비짓도 동사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비짓은 프리즈 비짓이라서 명령문이라서 주어가 지금은 안 보이죠. 근데 you가 생략된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공교롭게도 if you, 저기 앞에 you도 있네요. 네, 물론 저 you가 없어도 얘도 you가 있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같으면 생략한다. 아니에요. 무조건 생략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까 전처럼 and 같은 거 나오거나 지금 프리즈 동사 원형 이런 거나 그럴 때만 생략됩니다. 막 생략 안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생략된 걸 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사실은 생략될 수 있는 게 한 10가지가 됩니다. 그건 차차 합시다. 여기서 10가지 풀면 갑자기 다들 사라지실 거예요. 맞죠? 자, 질문. Did you have any question? 누구? 좋은 질문입니다. Any question? any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단복수를 다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복수명사가 많이 오니 any 복수명사라고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any가 해석이 어느, 어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떤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 한 명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들, 어떤 것들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복수 명사가 잘 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배우면 좋겠네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단복수가 다 되는 거야. 하는 김에 해도 되겠다, 이거는. 어떤. 괜찮네. any 말고 썸이 오면 안 되나요? 네, 썸도 가능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비교해 줄게요. 썸 플러스 썸은 단복수 중에 any는 단복수 다 가능하고 차이점 얘기해 줄게요. 뜻이 비슷해요. 이건 문법으로 배워야 되거든요. 썸은 주로 긍정문, any는 주로 부정문. 근데 부정어가 없어요 지금. not 같은 게 없네. 하나 더. any는 부정 또는 if. 근데 원래는 조건이라는 말을 쓰는데 말이 어려우니까 if라고 할게요. any는 if 또는 부정문 또는 의문문. 의문문은 물음표 있는 거. 이럴 때 any를 씁니다. 즉
즉 지금 F란다. if가 튀어나왔으니까 그래서 any를 골라줘야 되는 겁니다. 썸이랑 해석은 같아요. 참고 말해요. 증인 데리고 왔네. 내가 영어 옛날 못했다고 했잖아. 얘기해줘. 진짜 못했지. 한 줄도 해석을 못했어요. 수업 시간에 이제 앞 사람별로 해석을 시키거든 선생님. 나 울 것 같아서 못해. 해석을 못해가지고 미리 적어놓고 보고 있고. 진심이에요. 조작 아닙니다. 진짜 해석을 못해가지고 눈물이 났어요. 나는 대학교 오면 다시는 영어를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와. 그래서 여러분 심정을 이해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많아요. 옛날에 나보다 지금 벌써 이미. 근데 다들 자기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힘내세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다. 방법 계속 보면 돼요. 근데 좋은 점은 뭐죠? 여러분들 내가 도와주잖아. 난 나 혼자 했어. 책 많잖아요. 더 있었거든요. 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봤으니까 하나씩 쏙쏙 여러분 속에 머리에 넣어드리겠습니다. 가식적이네. 자, 또 하겠습니다. 아직 저는 생생한 것 같아요. 그죠? 마인드 컨트롤. 이럴 때 쓰는 말이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자, 됐습니다. 질문? 야, 썸하고 애니까지 나올 줄이야. 그런 질문 좀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문제 22번. 자, 22번 보겠습니다. although 접속사입니다. 이런 걸 외워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although 뜻이 뭐죠?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접속사.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해석은 한국인이 그냥 만든 겁니다.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뭐이긴 하지만, 그거까지도 알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뭐뭐이긴 하지만으로 해석이 더 깔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뭐이긴 하지만. 그리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같은 말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게 다른 건 줄 알았어요. 네. 같은 겁니다. 왜냐면 어떤 문제집에는 그렇게 돼 있고 어떤 문제집이 이렇게 돼 있길래 난 고지고대로 믿었죠. 그래가지고 돌리다 보니까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해커스한테 물어봤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와, 그때 기분이 좀 나빴어요. 네. 그래서 외웠어요. 참고하세요. 접속사 나왔으니까 동사 2개예요. has grown 1개. grow는 grow의 pp형입니다. 근데 눈치 긁을 수 있을 거예요. has 뒤에 pp 잘 나오니까. 자, 그런데 동사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콤마에서 끊겼으니까 다시 시작하는 Mr. Lee가 주어, continue가 동사, 그리고 끊기고. continue 동사 뒤에서 또 끊겼다. continue 몇 형식?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끊기고. 근데 여기서 좀 애매한 게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 질문이 좀 많이 왔는데 제가 여기서 끊어버렸거든. 그래서 나는 빈칸이 이래가지고 부사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 굳이 저기서 끊었고 왜 따로 굳이 이렇게 끊었냐고. 자,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인데 잘 들어주십시오. 왜 넘겼냐면 그거 설명하기, 처음부터 설명하기가 좀 빡셔서요. to conduct는 투부정사, all client meeting. 자, all 플러스 뭐다? 복수명사. 그래서 여기서 끊긴 거야. 그래서 투부정사 플러스 목적으로 여기서 끝났다고 한 거였죠. 끝났는 건 어떻게 한다고? all은 뒤에 명사 중에서도 복수명사로 끝나야 되는 게 규칙이니까 여기서 제가 끊은 거예요. 이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말을 해줄 수 있었네. 그러네. 이렇게 말이 왜 안 나왔죠? 그때는 이렇게 말이 안 나왔어요. 습관이 돼서 그래요. 원래 한 2-3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자, 그래서 문장이 끝났으니까 빈칸은 전투부 자리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전치사도 올 수 있고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부사도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편의상 부사라고 적은 겁니다. 자, 근데 보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격이에요. 그때 제가 설명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씩 따져볼게요. A는 he니까 주어, B는 목적어, his는 소유격. 소유격은 뒤에 명사 와야 되니까 혼자 한 칸에는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그나마 D번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되는지 확실히 얘기해 드릴게요. 제기대명사 셀프는 목적어, 목적보어, 부사 3가지 역할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사 역할 유일하게 할 수 있으니까 얘가 정답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부터 셀프가 문장의 맨 끝에 오는 걸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쓰여서 그래요. 부사처럼 쓰여서 그래요.
뭐 스스로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었을 거예요. 필기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주어랑 같은 대상. 물론 주어 또는 목적어랑 같은 대상까지 써놨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himself잖아. 지금 주어가 미스터 리거든. 미스터 리랑 힘은 같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때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별말은 아니에요. 그냥 같은 대상이어야 된다. 미스터 리가 he의 같은 대상이죠. 그래서 himself 쓸 수 있다. 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보죠. 아닌 거. I love him. 어때요? I랑 him이랑 다른 대상이죠. 그래서 지금 himself라고 못 쓰는 겁니다. 근데 I love myself라고 해도 되겠죠. 조금 오글거리긴 한데 네. 같은 대상이라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이 말입니다. 대단한 말이 아니고요. 그냥 문제상에서 나왔을 때는 같은 대상인지를 파악해야 되지만 문장에 나왔을 때는 그냥 당연히 오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문제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 요즘 원래는 지문 안에서 구문 위주로 공부를 했다면 저는 이제 문제 푸는 방법 위주로 설명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이게 느껴질 뿐이에요. 여러분이 문제가 왜 못 맞추냐면은 그냥 요런 거 그냥 고지고대로만 배웠으니까 빈칸 딱 해놓으면 모르죠. 근데 저는 이제 빈칸 놔두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가 B형 끊기고 BBP 끊기고 BING 뒤에 뭐 와요? BING 뒤에 뭐 와요? 그렇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듯이 그냥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막 던져도 대답하잖아요. 맞죠? 오케이. 자신감을 가져요. 이런 거 대답할 줄 알면 다른 것도 대답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분 좋네요. 다 대답하네요. 질문? 오케이. 여기 꼭 마지막 자리 부사가요? 딴 건 없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자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to 부정사 플러스 목적어, 부사 다 올 수 있는데 한 칸이라서 to 부정사는 못 오고 전치사도 못 왔던 겁니다. 걔들은 뭐 끌고 와야 되는 딸린 식구들이 많고 마침표랑 콤마도 올 수 있지만 이미 마침표로 끊겼고 그래서 부사라고 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만약에 두 칸이었다면 두 칸은 문제를 못 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영대 문제는 두 칸으로 안 내고 그냥 길게 쭉 그어가지고 단어를 두 개를 만들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다르게 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영대 문제에서는. 근데 여기는 경문제니까 간단하게 하시면 됐습니다. 한마디로 전투부 다 올 수 있었지만 빈칸이 한 칸이라서 문제상 부사밖에 못 오는 자리였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도 말고 네버들리스 같은 뜻인데 그거는 와도 되는지. 좀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네벌더레스 원래 이거 설명해야 되는 부분인데 해야겠네요. 아니요, 오늘 안 하려고 했거든요. 괜찮아요. 이분들은 집에 안 가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근데 집이 걸어서 10분 거리라서요. 별로 괜찮습니다. 안 가도 되고요. 뭐. 끝나고 이제 청소나 하고. 뭐. 아무튼 이 설명 해줘야 됩니다. 방금 질문이 뭐였냐면 네벌드레스를 얘기했는데요. 그냥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 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원래 필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뜻은 똑같은데 품사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일단 접속사부터 얘기할게요. 아까 배운 올도우는 접속사거든. 근데 걔부터 하면 안 되고 도우부터. 올 뺀 게 도우잖아. 도우, 올 도우, 입은 도우, 입은 if. 꼭 이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올도우부터 외우면 또 생각이 안 나요. 도우가. 이거 약간 라인 맞춘 거예요. 도우 그리고 앞에 입은 왜냐면 if가 다르기 때문에 외우기가 힘들어. 그럼 이렇게 외우면 돼. if 내가 계속 밀고 있잖아요. 접속사 중에 하나라고. 네. 그러니까 입은 도우 한 다음에 입은 하면 if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직 이분이 물어본 건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전치사가 더 중요해요. 시험에 네벌드레스도 근데 나오긴 하니까 하긴 해야겠다. 전치사는 in spite of. 토익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리고 despite.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despite에 of가 안 붙습니다. 미리 스포를 하나 할게요. 영대 기출문제 곧 할 건데
그때 despite of라고 돼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중에 저 돌아다니면서 한번 봅니다. 이거 맞추는지. 근데 그렇게 나오면 잘 못 맞추거든 또. 틀리면서 충격받아서 외울 거예요. 접속사랑 전치사 구분 어떻게 할까? 뜻은 똑같은데 뒤에 오는 거하고 구분하는 거야. 또는 접속사랑 동사 개수 내가 파악하는 거 가르쳐줬죠. 그 개수 파악해가지고 접속사 부족하거나 뭐 많은지 그걸로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쉽게 할 때는 일단은 전치사 뒤에 뭐가 온다고요? 그렇지. 접속사 뒤에는 뭐가 올까 왠지. 그렇지. 그걸로 구분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네벌드레스는 뭐냐면은 부사야.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부사야. 편입은 이 정도까지 나오죠. 네, 벌. 근데 띄어쓰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네벌에다가 더 그리고 형사의 LESS 그거 레스 이거 말하는 거 맞죠? 네, 이게 부사입니다. 부사는 어떤 자리에 오겠어요? 부사 자리에 오지. 부사 뒤에는 보통 뭐가 오겠어? 그렇지. 명사가 바로 오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아까 그 지문을 한번 보세요. 바로 명사 나왔죠? 더 스태프라고. 그러면 전혀 안 되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문장 맨 앞에 부사 올 수 있다고. 그러면 접속사랑 동사 개수 세하려야 돼. 만약에 이게 부사라면 동사가 하나밖에 못 와. 뒤에 지금 continue 같은 게 못 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안 됩니다. 접속사가 하나라도 왔기 때문에 지금 동사가 두 개입니다. 즉 동사 두 개면 접속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네벌드레스는 부사라서 올 수 없습니다. 만약에 동사가 하나라도 없었으면 동사가 한 개라면 부사가 올 수 있습니다. 문장 맨 앞에 뒤에 명사 있지만 그거는 명사를 꾸며줬다고 하지 않고 문장 전체를 꾸며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럴 땐 콤마라도 쳐주는데 예의가 없는 놈들은 콤마도 안 칩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서 그래 부사인데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데 예외적으로 맨 앞에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론 그냥 접속사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걸 원래 다 외워야 돼요. 네, 원래는. 차차 오늘부터 차근차근 익힙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게 보강이 필요한 이유예요. 수업 시간 그게 짧아요. 더 있어야 되는데 더 할 수가 없어서. 서로 시간도 그렇고 서로 체력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나눠서 하는 겁니다. 오늘은 내일이 일요일이니까 다시 나오는 거 아니야? 좋긴 한데 눈 떠지지 않고 막 선생님 눈이 안 떠져요 하면서 참고해주세요. 23번 보겠습니다. 빈칸 앞에 that 여기 앞에 will have 동사 빈칸을 건너뛰어서 저 뒤에 cannot be accepted 동사 딱 보아하니 수동태 같다 맞죠? be accepted BPP 접속사 하나 나왔고 동사 두 개 나왔습니다. 그럼 동사 앞에는 주어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빈칸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가 주어인데 어플리케이션이 TION이니까 명사입니다. 요거 그냥 하지 말아겠죠. 당분간은 he, his, him, 동사, 명사 요것도 계속 쓰다 보면 이 자리 자체가 그냥 머릿속에 스캔이 딱 뜰 거예요. 그래서 his가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해야 돼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별로 필기하는데 별로 안 걸릴 거예요. 5글자만 적으면 되는데 그죠? 요 정도는 적어줍시다. 아시겠죠? 시험장 가면 컨디션이 장난이 아니라서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쓰는 게 좋을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잘못 쓸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부단하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떤 학생 이거를 잘못 토익 치는데 이걸 잘못 썼어. 아, he, him, his 막 이렇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he, his, him, he, his, him, you, your, you. 자, 요거는 요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아, 잠깐. 여기 앞에 have to 있죠. have to. have to 해석이 어떻게 되더라? 이거 have to가 수고 같은 건데 뭐뭐 해야만 한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동사인 cannot에 not이 있잖아요. 사실은 not은 여기 낑겨 들어간 부사입니다. 부사가 이렇게 막 중간에 들어가기도 해요. 이 문장은 can이라는 조동사에 be accepted라는 동사 원형이 들어간 동사입니다. 그래서 be가 is가 아니고 be 이렇게 원형으로 쓰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24번입니다. 요거 조금 그랬죠? 네, 요거는 여러분 들어도 좀 풀리지 않는 그런 거예요. 설명글에도 잘 들어주십시오. 일단은 안타깝지만 이 문제는 틀을 외울 수밖에 없다고 했죠. does, who, are, pp 여기서 다 pp 나왔죠?
근데 비동사니까 PP도 올 수 있고 사도 올 수 있고 ING도 올 수 있겠죠. 근데 B형 끊기고 BPP 끊기고 BING 목적어. 그런데 이 후라는 놈 앞에 있는 도주는 명사, R은 동사, 비동사지. 후는 아직 우리가 정식적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일단 동사 앞에 있으니까 주어 자리니까 주격, 그리고 얘 이름이 관계대명사라고 했죠. 문법 용어는 별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일단은 기억을 살짝씩 하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그게 이런 거죠. 후가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동사가 있다. 규칙이죠. 근데 말을 의미를 조금만 생각하면 쉬워요. 조금이라도. 주격이니까 뒤에 동사 보는 거예요. 주격이니까. 그리고 관계대명사, 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고 해서 또는 그걸 대신해준다고 해서 대명사예요. 그래서 앞에 명사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쉬워요. 그런데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문법이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해석을 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서 그렇다고 했어요. 후 R 부분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럴 바에는 그냥 없애자. 접속사 있는 것도 싫다. 동사 있는 것도 너무 싫다. 얘들은 접속사랑 동사 주어 없애는 걸 좋아해요. 간단하게 만드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접 하나 동둘 뭐 접둘 동세 싫어해요. 그냥 접 X 동 하나 좋아해요. 접 없고 접속사 없고 동사 하나 있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죠? 이걸 가려버리면 그냥 도주 뒤에 형용사가 오거나 PP가 오거나 ING가 오는 거가 나온다는 얘기고, 지금 빈칸 뒤를 보시면 PP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주가 정답이다. 이건 안타깝지만 이 틀을 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외우면 이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고요. 아시겠죠? 얘는 해석에 도움을 받기 위한 문법이 아니니까요. 그냥 얘들이 이 생략을 아는지, 이 생략되는 규칙을 아는지를 보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도우주는 뜻이 굳이 뭐냐고 얘기한다면 뭐뭐 한 사람들 뭐 이렇게. 원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지금은 왜 제가 하는 하다가 치웠냐면은 ED는 PP는 뭐뭐 되는 얘기 때문에. 근데 interested 흥미를 가진 사람들, 흥미를 가진 사람들 이렇게 해석되겠습니다. 이렇게 PP 끊긴다고 했으니까. PP의 쓰임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뒤에는 끊기고, 우리 뒤에 끊기는 건 PP 좀 익히고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만 더.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마치 형사와 비슷한 놈. 형사랑 왜 다르냐면 형사는 원래 형명인데 요거는 명사가 앞에 있잖아. 그래서 일반 형사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은 비슷하다. 그래서 형용사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PP 과거분사 돼 있는 그런 꼴 중에 형용사가 되는 게 있다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부 다 명사 뒤에서 꾸며줘요? 그거는 이제 형용사로 이제 쓰인 거니까 걔는 형용사로 PP로, PP 모양이지만 ED 모양이잖아요. 그럼 PP라고 하면 안 되지. ED 모양인데 형용사, 일반 형용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걔는 그냥 TIV, SIV처럼 쓰여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PP라고 해야 돼요. 중간 생략된 거라서 PP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거예요. 이게 과거 분사를 나타내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여기 보시면, 일어섰다. 아, 좋네요. 이렇게 써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생각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나무가 아파한대요, 어떤 학생이. 여기 보시면, BPP였어요, 이게. 수동태 동사였어요. 근데 이게 날아가가지고 PP만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PP라는 거야. 그리고 얘가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죠. 예.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PP가 BPP에서 있었던 거예요. 원래 수동태 동사 뒤에 제가 계속 끊긴다고 가르쳤죠, 오늘은. 이 수동태 동사였는데 동사가 이제 아닌 거야. 비동사를 날리고. 근데 아직 뒤에 있는 건 그대로인 거야. 그게 바로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하기 힘드니까 계속 세뇌를 시킨 다음에 이제 이해했을 때쯤, 궁금할 때쯤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어주 후를 이때 넣은 거예요. 이해 좀 되십니까? 그리고 PP 형태 구분할 때 종류가 이렇게 과거 분사랑 형용사 꼴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ED 모양이라고 하셔야 되고, ED는 과거 동사와 PP와 형용사 이렇게 세 개죠. 과거 동사일 때는 뒤에 목적어, PP일 때는 끊기고 이제 앞으로
앞에 명사. 이리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티브 같은 놈이니까 뒤에 명사. 혁명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까지 이해하신 것만 해도 오늘 큰 수학입니다. 그리고 예. 뒤에 후어랑 이렇게 비동사 생략된 데 있잖아요. 음. 생략된 거 비동사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냥 비동사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얘 PP가 왜 나왔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형용사까지는 사실은 원래 안 가르치는데 어차피 편입은 이 정도 수준까지 나와서 형용사도 가르친 겁니다. 원래는 BBP, BING 정도만 가르쳐요. 끊기고랑 목적어는. 근데 제가 같이 넣는 이유는 형용사랑 PP가 워낙 섞여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냈습니다. 또 질문. 좋게 정리 잘하셨어요. 더즈 말고 피플 들어가도 해석이 문법으로 막는가요? 만약에 피플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피플이 들어가 버리면 지금 문법적으로 오류는 없습니다. 네, 오류는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돼요. 아니요, 오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차라리 그냥 피플 하나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럼 왜 디즈나 에브리나 데이는 왜 안 되냐면 한 칸이라서. 꼭 그런 거는 아니야. 디즈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게 감정 형용사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진짜 어려워지는데. 인터레스티드는 감정 형용사라고 해요. 감정이 느껴지나요? 인터레스트에서? 맞죠? 이 정도 단어는 감정이 느껴지죠? 어떤 감정? 좋은 감정이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감정 형용사 하나 배우겠습니다. 사실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딱 보강의 취지에 맞는 질문이에요. 보강은 보충, 감정 유발 형용사.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이런 거. 감정 유발.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터레스트는 감정이 느껴지죠. 근데 감정 유발이니까 유발을 시킨 대상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오히려 감정을 받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감정에서는 원래 사람이면 ing 능동 같잖아요. 그래서 감정 유발 형용사에서는 사람 명사는 pp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면 ing가 와야 되고요. 어릴 때 좀 배웠을 겁니다. 근데 이게 감정만 그래요.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요거 잘못 배우면 사람이면 pp, 사물이면 ing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인터레스트처럼 감정의 느낌이 드는 형용사나 그런 동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people은 지금 사람이기 때문에 인터레스티드가 와도 됩니다. 맞죠? 근데 디즈는 이게 사람인지 사물인지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저한테 밀린 거예요. 이거 우선순위로 하는 거거든. 디즈가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밀린 거야. 그리고 에브리는 단수거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단수인데 왜 안 되지? 에브리가 아예 안 된다고 지정할 수는 없겠네요. 근데 에브리 같은 경우는요, 단독으로는 안 쓰여요. 뒤에 단수 명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저번에 설명했던 머치 플러스 불가산, 이치 플러스 단수 명사처럼 에브리도 단수 명사를 끌고 오면서 단독으로는 못 쓰여요. 한 칸이라서 안 돼요. 지금 빈 칸이. 데이가 조금 관건이네. 그러니까 결론은 people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감정 형용사의 원칙에 맞으니까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는 한번 볼게요. 데이는 지금 주어 자리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인터레스티드가 제가 뭐라고 했죠? 이 pp라고 했죠. 데이는 대명사의 주격인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 명사하고 다른 점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누군가의 꾸밈을 못 받습니다. 지금 pp가 꾸며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꾸밈을 받아야 되는데 꾸밈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 못 옵니다. 꾸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도주는 대명사인데 왜 올 수 있느냐? 후알이 생략되는 이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게 도주니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결론, 도주 후알을 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25번 빈칸 뒤를 볼게요. always. 근데 이 문제 조금 그랬죠. 이 문제도 조금 그랬던 문제 같네요. 속이 시원하지 않은 문제. 문제 푸는 요령으로 먼저 접근할게요. 보기가 전부 다 주어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낫다고 했어요. 보기가 다 주어라서. 그래서 빈칸이 주어다. 이거 진짜 복잡하거든, 안 그렇게 하면. 그런데 이게 대명사잖아요. 대명사는 앞에 있는 말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들을 다 찾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제 해야 될 일은 동사 해석을 해야 되니까, 여기 prepare이 동사야. prepare의 뜻이 뭘까?
prepare. 맞아, 준비한. 자, 준비는 사람이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기가 중요한 게 아니지. 여기 문장 보면 유나 미세스 이 사람 둘애가 후보겠다, 그죠? 사람이 주어가 돼야 될 것 같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보기를 봅니다. 유는 없네 지금. 그럼 미세스는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she가 정답.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문제 자체는 이렇게 접근해야 쉽고요. 요거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진짜 오래 걸릴 문제예요. 그리고 사실 이 문장 구조 파악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거는 이제 좀 쉬다가 또 하겠습니다.